어디부터 갈까? 가방 받았어. 오, 어디서 먹을래? 서로는 민책이라고 쓴 거 같아. 너도 남들 가고 싶어 하는 데를 가고 싶어? 남들 가는 거, 남는 거 말고. 안녕하세요. 온수미입니다. 오늘은 서울 국제도서전 다녀왔던 후기랑 그리고 사온 책들 소개를 좀 같이 해보려고 영상을 켰고요. 서울 국제도서전은 2026년 올해를 기준으로 6월 24일 목요일부터 6월 28일 일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고요. 첫날 목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아마 오픈이 10시부터 7시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오픈런을 하지는 못했고 11시쯤 도착을 해서 1시간 정도 대기 후에 12시 조금 넘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네이버로 선 예매를 하고 갔고요. 그 현장에서 대기해서 발권하시는 분들이랑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 입장 대기만 1시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본 사람 수 중에 아마 가장 많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몸살이 난 거예요. 어제 바로 다녀오자마자. 그래서 약을 먹고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바로 이제 이야기 얼른 까먹기 전에 해보려고 얼른 영상을 켰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는 사람 많은 거 조금 싫어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 답답하다. 특히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많으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고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11시에 도착을 해서 대기를 1시간 정도 한 후에 12시에 입장을 했는데 거기에 거의 한 5시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시간 정도 거기 도른 건데 3번 정도 밖에 나와서 쉬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안에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좁은 길목마다 다 사람들이 차 있고 책 구경하는데 사이 뒤집어서 들어가야 되고 구매를 하려면 또 막 40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깨도 정말 많이 치이고 발도 많이 밟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쌓여서 와 저는 사람 많은 거 그래도 잘 견디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해서 가셔야 될 것 같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도서전을 그래도 가겠다고 결심을 해서 간 이유는 일단 작년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개인 사정상 못 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가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미리 예매를 해서 갔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이는 축제 같은 자리잖아요. 그런 뭔가 기운을 좀 얻고 싶기도 했고 또 국제도서전에서만 볼 수 있는 신간이라던가 한정판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한번 좀 한눈에 담아보고 싶었거든요. 굿즈에는 크게 사실 관심이 없어서 굿즈는 거의 그냥 아예 안 샀고요. 살 수도 없었고요. 다 매진이 되거나 줄이 너무 길어서 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책만 조금 사왔는데 여기 보면 요거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거고 요거 밑에 걸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어제 사온 것들입니다. 요거 제가 사온 것들이고 출판사별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요새 출판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책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냥 독서와 출판과 독서인들의 문화, 추세 이런 것들을 좀 몸으로 느끼고 싶어서 갔던 이유가 커요. 아쉬웠던 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즐기고 구경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미리 내가 어느 부스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가지 않으면 그냥 돌다가 올 확률이 높아요. 저도 사실은 크게 계획을 막 세우고 간 스타일은 아니어서 사람들한테 치여서 안 밟히려고 안 치이려고 막 피해 다닌 것만 거의 한두 시간 되는 것 같고요. 그 독립출판 부스 모여있는 코너가 있었어요. 책마을이라고. 거기는 아예 들어가질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독립출판 서적을 사실 볼 일이 저희가 많지 않잖아요. 대형 서점들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한 번 하나도 못 봤어요. 독립출판 부스 쪽은 그냥 아예 발을 디디지를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장으로 가서 제가 한권 어떤 책들을 샀는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거의 시집을 위주로 많이 샀어요. 저는 보고 좀 다양하게 사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좋아하는 거에 돈을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첫 번째 들어가면 입장 팔찌와 함께 팜플렛을 하나씩 나눠주십니다. 참가하는 출판사들이랑 프로그램 일정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안에서 요거를 펼쳐볼 여유는 없었어요. 바로 가방에 넣고 일단 들어갔던 기억이 남고요. 우선은 위픽 시리즈 위즈덤 하우스의 위픽 단편소설 2권 골라와서요. 한유리 작가님의 불멸의 인절미랑 성예나 작가님의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 이 책은 너무 많이 팔려서 이렇게 리커버 북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색깔별로 예쁘게 시리즈로 있는 그런 시리즈예요. 단편소설 시리즈인데 얘가 그래서 원래는 노란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원래 오리지널 노란색으로 살까 아니면 리커버된 이 표지로 살까 하다가 이걸로 일단 골라왔고요. 위픽 시리즈는 그냥 막 들고 다니면서 되게 읽기 좋은 그런 시리즈예요. 단편소설이라 이렇게 무겁지 않고 금방 읽고요. 그리고 얘가 가벼워요. 되게 무게가 엄청 가벼워서 가방에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김승옥 작가님의 무진기행입니다. 또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를 하나도 안 고를 순 없어서 이게 항상 제가 서점에 사러 가면 재고가 있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항상 도서전에서 보이길래 바로 골라왔고요. 1960년대에 집필이 된 한국 문학이고 무진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이 무진기행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김승욱 작가님 그 대표 단편집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은 고상하고 천박하게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김사월 가수님이에요. 싱어송라이터 분이시고 이원 시인님이에요. 두 분이서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 책이고요. 편지 형식이에요. 책이. 2023년 11월 15일 비행기 속 크고 작은 비행기들 다 편지 형식이고 대화 형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되게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원 시인님, 김사월 가수님의 노래들을 또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니 이 두 분이 주고받은 편지? 그거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언젠간 내가 사겠다 마음을 먹었던 책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골라와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이제 민음사의 한편이라는 인문 잡지 시리즈예요. 제가 지금 민음사의 리터 시리즈도 구독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한편은 이제 구독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도서전에 간 김에 한번 사와볼까? 이것도 괜찮으면 구독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집어왔던 책이고 주제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전쯤에 독립을 했다 보니까 독립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와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인문 잡지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글들을 딱 눈에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집이 아닌 것들부터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시집을 거의 다 샀기 때문에 일단 시집이 아닌 것들부터 먼저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민음사 책이고요. 토베 얀손의 여름의 책 입니다. 이거는 사실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책이에요. 여름이라는 글자만 보고 얼른 골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음사 부스 자체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뭔가 이렇게 책을 펼쳐본다거나 찬찬히 골라볼 수 있는 부스는 아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손에 집히는 게 있으면 일단 집어서 계산을 해야 했던 기억이 남아있고요. 그러면서 제 손에 잡혔던 책입니다. 또 이제 여름이 딱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뭔가 여름에 관련된 시집이나 책들을 또 요새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최대한 빨리 읽고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문학과 지성사에 이렇게 블라인드 책들이 있더라고요. 주제에 관해서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창작 키워드로 책을 골라왔고요. 같이 뜯어보려고 제가 안 뜯어봤거든요. 지금 뜯어보겠습니다. 포장지가 되게 신기한 재질이다. 옛날에 골판지. 오! 시집이었어요. 오! 제가 오늘 시집을 엄청 많이 소개해드릴 건데 블라인드 책에서도 시집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반갑네요. 일단은 페르난드 페수아 작가님의 시집이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집일지 몰랐는데 페소아는 응집성이 약한 자신의 시들을 느슨하게 엮기 좋은 모호하고 특징 없는 제목으로 시가집을 선택했다. 이 책의 시들은 한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페소아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된 시들이라는 것이다. 오, 제가 또 이제 외국 시들을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너무 됩니다. 창작을 키워드로 한 문학과 지성사의 블라인드 책이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열린 책들 출판 부스에 있던 이제 큐레이션 책인데요. 편집자분들께서 그 세계문학 중에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가능성, 구원, 궤변 이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요 색깔별로 세계문학 작품들 중에서 이 키워드에 맞는 장면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키워드별로 따로따로도 파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합본판으로 샀고요. 이런 큐레이션 북은 진짜 이런 데서만 살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부스에서 안 샀다가 다른 부스들 돌면서 계속 아른거려가지고 결국은 가서 샀던 책입니다.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손을 지금 좀 다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좀 깨지고 지금 이렇게 까진 게 있는데 영상에 뭐 그렇게 티가 날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이제 신경이 쓰이실까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이제는 시집만 남았어요. 시집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릴 건데 우선 문학과 지성사에서는 요 시집을 하나 샀습니다. 인간이라는 환상처럼 이라는 하재현 시인님의 시집이에요. 책을 집어가지고 뒤에를 봤는데 이 문단 보고 꽂혀서 샀던 책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없었던 우리, 없는 우리, 없을 우리에 대해 생각해본다. 생각의 끝까지 따라가면 없었던 우리가 조금쯤 있었던 것 같고 없는 우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도 같다. 우리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가능한 것들은 무엇일까? 만남들. 그 사람 많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콱 꽂혀가지고 이거 사야 된다 해서 골라왔던 시집입니다. 인간이라는 환상처럼. 민음사에서도 제가 시집을 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일단은 그 국제도서전에서 공개하려고 이렇게 캐릭터들과 콜라보한 표지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민음사 시집이 그냥 이렇게 단색 네모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캐릭터들이 이렇게 콜라보가 된 버전으로 있어서 저한테 없는 시집들로 한번 골라서 사봤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그래서 이건 사야 돼 하고 겨우 샀는데 제가 사고 나서 바로 품절된 것 같더라고요. 요 세 개는. 그래서 와 진짜 이거 먼저 사길 잘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었어요. 워낙에 이 세 개의 시집은 너무 유명하고 유명한데 또 제가 읽어보진 못했던 것들이라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귀여운 표지로 접하게 돼가지고 아주 기쁩니다. 지금 영상 거의 반절 이상 찍었는데 괜히 신경 쓰여가지고 이제야 밴드를 좀 붙였어요. 그리고 문학동네에서도 시집을 2개 샀습니다. 박규현 시인님의 새 우정을 찾으러 가볼게랑 문보영 시인님의 모래비가 내리는 모래서점이라는 시집이고 이 두 시집은 제가 원래부터 되게 이거 한번 관심이 있었던 그런 시집들이에요. 특히나 문보영 시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세이는 가지고 있거든요. 일기시대라는 책을 먼저 접하고 너무 좋아서 꼭 문보영 시인님 시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점에 도서전에 가서 맞닥뜨려서 안 살 수 없었고요. 늘 느끼는 거지만 이 문학동네 시집은 이렇게 딱 깔끔하게 위에 글씨만 적혀있고 색깔로 이렇게 시집의 무드를 표현한 게 정말 감각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저의 취향입니다. 창비는 제가 갔을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냥 서점에서 살까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사보자 해서 겨우 손을 뻗어서 한 권 사온 게 바로 이 우울과 경청입니다. 좋아하는 황인찬 시인님의 글이 또 뒤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천사가. 잠깐 이렇게 봤을 때도 문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얼른 사실은 좀 읽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이 도서전에서 산 책들 중에. 제가 아침달 출판사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시집 2개를 샀어요. 아이에게라는 시집이랑 투명이 우리를 가려준다는 믿음이라는 시집입니다. 이 아이에게 시집은 제가 옛날에 원래 가지고 있었다가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시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겠다 하고 이제 선물을 하고 나니까 또 저도 계속 아른거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게 됐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이 문장들을 보니까 마음이 막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소연 시인님의 아이에게 다시 샀고, 이거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한번 골라봤는데, 아침달 시집을 그래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책을 제가 처음 보거든요. 투명이 우리를 가려준다는 믿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같이 사봤습니다. 그리고 사니까 이렇게 아침달 시집 보도자료 모음집이라고 이렇게 모아서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3개 이렇게 데려왔고, 마지막으로는 타이피스트라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2권 샀습니다. 여기는 시집들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더 사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2권만 호다닥 계산하고 나왔어요. 조성래 시인님의 청국어 사전이랑 변윤재 시인님의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 2권이고요.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는 표지이지 않나요? 2권 다? 제가 뭔가 이번에 산 책들이 다 좀 그런 느낌인데 뭔가 여름 관련된 표지 제목이 보이면 막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게 타이피스트 그 판매하시는 직원분께서 사장님이신지 제가 잘은 대화를 안 나눠봐가지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모르는데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 좋게 나왔던 바쁨에도 불구하고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나섰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도서전 후기랑 도서전에서 사온 책들 소개 한번 드려봤고요. 사실 더 사고 싶은 책들도 많았고 찬찬히 보고 싶은 부스도 많았는데 그럴 여유가 거의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되지 않아서 일단 그게 좀 아쉽고요. 내년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저는 굿즈 욕심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 없는 오후에 마감 직전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 맞이 도서전에 가서 많은 책들을 샀으니까 더욱더 이 여름을 독서에 매진을 하면서 독서하면서 또 읽어보면서 특히나 좋은 책들은 영상으로 소개드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와, 언젠가 나도 이 구성원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런 날이 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살짝의 기대감, 설레임, 꿈 약간 이런 게 살짝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병도 났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고요. 얻은 것도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